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도어스태핑에서 상당히 격앙된 그런 언사를 했습니다. MBC 기자에 대해서 지난번 동남아 순방 때 전용기의 탑승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불허한 문제를 가지고 MBC 기자가 아마 젊은 기자였던 것 같아요. MBC 탑승 배제는 선택적 언론관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도어스태핑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관계에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로 이간질을 하는 것은 아주 국익에 어긋난 행태로 보였기 때문이다. 국익에 어긋난다 그런 얘기죠. 물론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를 취했다.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책임도 중요하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그 중요성이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딱 아주 상당히 높은 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 자체는 뭐 크게 틀린 말은 없다고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러고 이제 되돌아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또 MBC 기자가 대통령의 뒤에다 대고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뒤통수에다 대고 뭐가 가짜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홍보 수석실에 나와 있는 비서관들하고 언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아주 젊은 기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일부러 MBC에서 이런 젊은 기자 어떻게 보면 좀 진중하지 못하고 이런 기자를 내세워 싸움을 붙이려고 한 게 아닌가. 이건 제가 볼 때는 싸움을 붙인 거죠. 도발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즉답을 잘 하시니까 실수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고 보면 아주 시장 바닥에서 일국의 대통령하고 한 방송국의 젊은 기자하고 싸움이 시장 바닥에 싸운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뭐가 가짜 뉴스에서 뭐가 소리 지르고 그래서 기획비서관이 지금 이제 들어가셨잖아요. 이제 엘리베이터로 그 카메라 찍지 말라고 그러니까 뒤에다 대고 뭘 조작했다는 건 증거를 대서 이거는 제가 가끔 우리 도대체 법정에 국가 원수한테 그러니까요 할 얘기입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공식적으로 문서를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우리 법정 바깥에서 왜 그냥 보통 사람끼리 막 법정에서 이제 증인 신문 듣고 나오면 둘이 그렇게 많이 싸우더라고요. 이게 그 대통령실이 있는 그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행기에 탑승 불허한 거 그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 아니었다.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그건 다 맞고, 그 다음에 MBC가 그렇게 워싱턴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도한 거, 그것도 잘못한 건 맞고. 뉴욕이죠, 뉴욕. 뉴욕에 갔습니까? 뭐, 바이든 뭐 욕하고 했다는 걸로.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그렇지만, 이 XX, 또 국회, 의회 이것도 해가지고 자막까지 넣어서 이렇게 보도를 한 거 아닙니까? 하고 맞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MBC가 있죠. 어떤 생각인지를 난 모르겠어요. 그 대통령한테 대고 이런 아마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아마 소리 지르거나. 할 수가 없죠. 언론 우리 고 교수님 말 언론 뭐 청와대 출입했지만 수십 년 먹었다는 사람이 이런 그 어떤 그 프로토콜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가 그런 불선한 언사를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어른한테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더군다나 국가 원수한테 뒤통수에다 대고 뭐가 가짜 뉴스 뭐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 그러니까 뭘 조작했다고 증거내봐요. 이건 법정에서 그냥 일반인끼리 그냥 주먹 다짐할 때 쓰는 말하고 똑같은데 MBC가 이런 기자를 아마 이 기자의 그 젊은 기자의 성향을 알고 내보낸 것 같아요. MBC가 지금 그러니까 그런 기자가 그런 행태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MBC 전체
이 경영진에서부터도 전체 분위기 자체가 보도국이라든가 이런 분위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실에 이재명 부대변인, 그래서 이재명이더라고요. 지금 대변인이 없습니까? 사실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10가지의 사유를 이야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그 MBC의 이런 막가자는 태도에 막가파 태도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조목조목 들어서 MBC의 그런 악의적인 보도 내용에 대해서 10가지 들어보면 뭐 당연한 거예요. 전부 다 당연한 거고, 제 생각에는 뭐 이 정도면 MBC가 그 지금 국가 공영방송 돼 있잖아요. 지금 공영방송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KBS도 공영방송의 역할을 상당히 안 하는. 지금 좌파 언론들이죠.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임명됐던 경영진이라든가 이 간부들이 그대로 있고 노조가 지금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KBS야 뭐 한국방송공사법입니까? 그걸로 뭐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영방송 하나는 BBC나 뭐 NHK가 있어야 되니까 좋은데, 나머지를 공영방송의 지위를 그게 뭐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면 안 된다. 이런 방송에 대해서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방송, 그리고 국가 원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런 방송에 대해서 공영방송 지위를 준다는 게, 이건 오히려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에 대해서 이 MBC 기자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그 책임을 어떻게 묻겠습니까? 아니, 어쨌건 그걸 안 하면 불손한 것이 무슨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도덕적 책임 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물으려면은 MBC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방송문화 진흥회, 줄여서 방문진이라고 합니다만은 그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방문진에 있는 이사장부터가 한겨레 출신 사람이에요. 그 이사장이. 그리고 그쪽 사람들이 9명 중에 6명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안 바뀐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대통령실에서 10개의 그 답을 내놨습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하여튼 그 MBC 측에서 뭐 대통령실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과 정도가 아니죠. 과거 군사정권 같으면 이게 정말 난리 날 일인데. 자꾸 군사정권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도어스태핑에서 그게 답을 한 것은 작심반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가짜뉴스라든가 유언비어가 지금 너무 난무하니까, 더군다나 그런 것을 공영방송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밑바탕에는. 적어도 사실을 확인해서, 윤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얼마든지 비판해라. 그러나 가짜라든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침소봉대한다든가 유언비를 퍼뜨리는 그런 것은 정도가 아니지 않나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렇죠. 국익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YTN에 대해서도 민영화를 가는 쪽으로 있죠. YTN이. 아닙니다. 10개 기업이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기업이 갖고 있더라도 주인이 없으니 대주주들이 거의 다 공기업 쪽의 자회사라든가 이 한전 자회사의 KDN인가가 뭐 20 몇 프로 갖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것도 정부 관변 언론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그 노조가 거의 잡고 있지 않습니까? MBC의 경우는 지금 주식 지분 100% 중에 70%는 이 아까 얘기한 방문진이 갖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게 이제 기재부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부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 정수장학회라 해가지고 이제 정수장학회가 30%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MBC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 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부산 MBC 김지태라는 사람한테 그걸 빼서 가지고 이제 서울 MBC를 만들고 하면서 정수장학회에다가 실질적으로 이 대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했어요. 그 지분에. 근데 대기업 지분들을 싹 정부가 가져가 버리고 그걸 기재부, 당시는 이제 재무부였겠죠. 거기다 주었던 건데 정부가 갖고 있기가 그러니까 방문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70%를 인정해주고 정수장학회 목은 30%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다가 그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이제 물러났습니다만은
진보 정권 때라든가 보수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이걸 민영화하려도 이 정수장학회 몫이 엄청나게 큽니다. 30%가 MBC 크죠. 전체의 그런 재산 가치를 따질 때 수조 원이 된다면서요? 예, 그런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까 그냥 그대로 갔는데 지금은 뭐 MBC야말로 상업 광고 다 하고 민영 방송이죠. 그걸 공영 방송이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MBC도 차제에 민영으로 이렇게 돌리는 쪽에서 적극적인 어떤 방송 정책의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공영 방송 한 개만 있으면 되지. 그걸 하려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되지가 않아요. 내후년 선거 때까지는 어떻게든 현 상태를 지금 끌고 가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 아닙니까? 2024 이렇게 참 착한 애들을 왜 버릴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특정 언론이 무슨 정책을 비판하고 그 언행에 대해서 잘못한 거 있다면 당연히 무슨 공행이든 어디든 비판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것이 국가 원수에 대한 무례로 비춰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요. 기자가 무슨 큰 벼슬입니까? 특권층으로 생각해요. 거의. 기자는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모욕해도 되고. 제가 이 기자들이 우리 고 교수님 기자 출신이라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닙니다. 기자들이 이게 그런 우리가 국민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권한을 준 것은 있죠. 어떤 그 권력에 그 부패한 곳을 찾아내가지고 비판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알게 해달라는 건데, 지금 그 많은 언론사들이 보면 있죠. 어느 진영에 경도돼 가지고 다른 진영을 공격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단 말입니다. 정치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뉴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사건도 사실 중도에 있었으면은 그렇게 나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퇴진하고 탄핵하고 외치는데 이 MBC가 더불어민주당에 충성하는 좋은 호재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 이렇게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에 뭐 바이든 요구한 게 진짜 맞다. 그러면 이 MBC라든가 이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기분 좋은 일이에요. 아니 그 미국 맨날 주한미군 철수 외치고 미국의 영향이 식민지 뭐 운운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미국 대통령을 욕했다면은죠 얼마나 자주적이고 주사파가 좋아할 노릇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여기 나온 대로 오늘 10가지 대응한 첫 이간질. 번째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음성 점과도 확인하기 힘든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한 거. 그게 바로 악의적인 것이다. 근데 자기들은 뭐라 그랬냐 하면은 우방국에서 외교 참사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좋았을 거예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욕한 걸로 해가지고 둘이를 이간시키면 주한미군도 철수할 것이고 이게 김정은이 원하는 바가 막 이루어지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 보도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설사 그런 말 했다고 나올 리가 없어요. 아무튼 최근에 언론 상황 자체가 너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경도되어 있다. 그러니까 편향돼 가지고요.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보도를 하는 거. 언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팩트를 찾아서 진실을 추구하는 거. 비판할 거 비판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특정 정파라든가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편들고 거기에 편승하고 거기를 지원하고 나팔수 역할을 하면 그건 언론이 아니죠. 그럼요. 찌라시도 그런 찌라시가 없죠. 그래서 이게 젊은 층들이 현명한 게 있죠. 지금 그래서 이 공중파 언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방송국이라고 허가받은 거기가 자꾸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시청률이. 왜냐하면 뭐. 아니 이 젊은 층이 볼 때 이 방송국들은 좀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은근히 전부 다 정파 그걸 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유튜브가 낫다는 거예요. 유튜브는 대놓고 어느 편을 든다면 들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우리는 뭐 중립을 좀 지향하지만은 극단적인 우파 좌파 유튜브들 보면은 차라리 그쪽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그 KBS, MBC 지금 KBS 욕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댓글을 보면은 무슨 대담 프로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윤석열 공격하는 그것만 한다고 그런 패널만 모셔놓고 그래서 이 지금 지상파라든가 이 종편
이쪽에서 전부 다 드러내진 않지만 속으로는 전부 다 어느 정파 편을 들면서 방송하니까 그렇게 가면을 쓰지 마라. 왜 나이 든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젊은 층은 그 예민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지하철 타고 가면 젊은 층들 있죠. 전부 다 유튜브 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어쨌든 이번 MBC 기자의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하다 할까 그런 부분 또 그걸 가지고 이 청와대 홍보 비서관하고 뭐 3분여 동안 삿대질을 하면서 뭐 언쟁을 벌이고 그래갖고 기자들이 또 뜯어 말리고 했다는데 이런 추태가 그러니까요.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군사 대통령실에서 군사 정권 시절하면서 지금 언론도 좀 자성할 필요가 있고 뭐 이것 가지고 언론 개혁 운운할 것은 아닙니다만 예. 언론이 정상화돼야 한다. 예. 본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요. 되돌아가야 한다. 맞습니다. 이런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될 줄 몰라도 저는 있죠. 언론이 법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공정하게 중간에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선수가 돼버렸어요. 네. 어느 한쪽에. 그 법관처럼 공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100% 공감을 표시를 하겠습니다.